조합원이 토지 및 부담금을 건설사에 제공하면 건설사는 공사와 더불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줍니다. 또한 건설사는 일반 분양자에게 선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자는 공사비 70%가량의 분양대금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이 비용을 공사비로 충당합니다. 2주 단계가 되면 공사비는 1조 7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2조 1천억 원으로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를 제작성하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본질을 통해 건설회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원이 건설회사에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1조 7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초기 사업 추진비 500억 원을 조합에 빌려주고 약 2,550억 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알짜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토지 및 부담금을 건설사에 제공하면 건설사는 공사와 더불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줍니다. 또한 건설사는 일반 분양자에게 선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자는 공사비 70%가량의 분양대금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이 비용을 공사비로 충당합니다. 이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통해 손실을 만회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의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총 공사비 2조 원이 소요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2억 원이면 일반 분양가는 평균 10억 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15억 원으로 책정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합의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 높게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선권이 재건축 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조합 및 건설사의 분양가격 책정 방침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부동산 시장 하락 국면에서도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각 단계별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재한 채로 진행됩니다. 재건축 관련 용역 업체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추진위원회에 사전 개입하여 음성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부조리의 시작이며 추후에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여러 가지 항목에 포함시켜 주민에게 전가됩니다. 조합 설립 시기엔 사전 개입한 재건축 정비업체 및 시공자 등은 부실한 조합 설립 동의서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해 기설립된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 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 설립 직후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건설사가 사업 비용을 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공사 도급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역서 없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약 3년 뒤 착공 단계에 이르면 공사비는 30%가량 오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시작될 무렵 건설사는 계약 내용을 토대로 변경 계약을 추진하며 그때야 비로소 30% 이상의 공사비 증액분을 고지받게 되는데,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내역을 검증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변경 계약을 합의하게 됩니다. 강남구 한 아파트의 인허가 단계별 공사비 폭등 과정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완료 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통보받았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 기관이 없어 내역서 없이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된 후 조합은 타 단지 사례를 비교하며 단지 고급화 목적의 설계 변경을 건설사에 요구해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 및 이주 단계가 되면 공사비는 1조 7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때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가 지속되었고, 착공 시기가 다가올수록 조합은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되어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2조 1천억 원으로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를 제작성하게 되었고, 조합 및 일반 분양자는 더 많은 공사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미제공으로 최초 공사계약 당시보다 20에서 30% 인상된 공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은 착공 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설사는 착공 전까지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증액되는 내역의 일부만 제공하고, 먼저 착공한 후 협상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 추진 비용을 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선 대항력이 없습니다. 공사비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물가 상승률만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올해처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공공건축 표준 도급공사의 경우엔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물가 변동폭에 따라 최대 10에서 15%까지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 초기 단계에서 건설회사와 물가 변동분 반영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약 조건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입장에서 건설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언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으로 공사비 인상 협상 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공사비 증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특약을 적용해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사전에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사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사비 증가 요인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 시 공사비 조정 항목입니다. 조합원은 마감재 고급화나 단지 외부 환경 특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일단 설계 변경이 확정되면 늘어나는 공사 기간과 더불어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초 시공자 선정 시에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삽입해 향후 발생하게 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건설공정 관리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PM회사를 초기 단계에서 선정해야 조합과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시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된 물가연동제 배제 특약을 삽입해 향후 과도하게 공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해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본질과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